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미국에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올해도 한 4개월 정도 있었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젠 좀 생활을 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간 또 은퇴를 하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반반 살면서 제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 한국에 있으면서도 시니어의 입장에서 시니어의 눈으로 보는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우행을 한 5년 동안 쭉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시니어분들을 미국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역이민 하 계신 이런 시니어분들도 많이 만나 뵀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충,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이라고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100%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미국과 한국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런 얘기가 캠피디 얘기에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을 갖다가 생각해서 한국으로 가면 좋겠어. 아, 나는 역시 한국이 좀 안 맞아. 미국에서 어떻게 하든가 좀 살아가는데 캠피디의 얘기대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이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하는 이런 좀 시간이 되기 바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가 이제 많은 지역에 가서 뭐 여러분들 만나 봬요. 그래서 좀 모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대 제가 약속을 한두 번 잡아봤거든요. 예,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뒤에 댓글을 보면 뭐라 적혀 있냐. 많은 분들이 그 모임에 가고 싶었는데 밤눈이 어두워서 운전을 못해서 못 갔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극소수 지역만 빼놓고는 운전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자, 평생을 운전하고 저도 진짜 35년을 운전하고 35년 이상 운전을 했죠. 거의 40여 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전이 진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지겨워요. 뭐 처음에는 진짜 운전이 재밌었죠.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운전이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전이 힘들어지고요. 또 특히 밤눈이 이제 어두워지면 더더욱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앞에 초점도 잘 안 보이고요. 저도 이제 눈이 나빠지면서 가급적 밤에 나간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이 반사신경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신경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죠? 예, 사람들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운전하는 것도 많이 불편하니까 제가 어디 모임을 갔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못 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대도시 같은 데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나마 대중교통이 제일 난 곳이 어디라고 할까요? 그냥 뉴욕 한복판? 예, 거기가 그나마 대중교통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LA 한복판도 대중교통이 있긴 하죠. 예,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근데 솔직히 이거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LA 같은 데나 뭐 뉴욕 한복판 같은 데는 또 범죄, 노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부를 수 있는데, 우버나 리프트 있죠. 이것도 미국 시골 가면 없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궁금해서 시골에 조그만 동네를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동네에 있는 바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우버 타고 오고 싶어서 찾아보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 도시나 돼야지 우버 리프트가 있는 거지. 시골 동네 가면 우버 리프트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제 대도시 가서 살면 좋은데 대도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도시 가서 사는 게 솔직히 더 좋긴 합니다. 왜 좋냐면요. 물론 공기 나쁘고요. 범죄도 많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외로움을 덜을 수 있고요. 만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 병원도 가깝고 여러 가지 또 치료 같은 거 받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대도시 사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근데 이 대도시에 살려면 너무나 이 물가가 비싸요. 제일 큰 게 미국에서 주택 거주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값이 제일 비쌉니다. 요즘에 LA에서 원베드룸 아파트 얼마 하죠? 뭐 기본적으로 2,500불 이상은 할 겁니다. 자, 연세가 드시고 뭐 돈이 많으면 어디가 사시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충분치 않은 돈으로 생활을 하신다. 혹은 또 나라에서 주는 소셜 베네핏이나 혹은 SSI를 받아서 생활하신다. 대도시 사는 게 사실상 쉽지를 않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대도시에 사시려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90세도 정장하신 분들 많아갖고 뭐 80세 이 정도 이상 되셔야지 사실 뭐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인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60대 70대까지는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 귀농을 하셔서 시골에서 뭐 텃밭 같은 거 키우고 뭐 집을 꾸미고 살고 이런 것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60대, 70대 가능하죠. 예,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시면 운전도 충분히 합니다. 예, 주변에 아직도 80대인데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 예전 70대 같지 않아. 1년 전 같지 않아. 자꾸 1년 지나면서 운전도 힘들어져.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60대, 70대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도시 사시려면. 뭐냐? 아파트를 구해야죠. 저렴한 아파트. 예, 섹션 8 같은 걸 구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 집이 있다. 그러면 뭐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자, 본인 집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큰 집 있어봤자 청소하기 귀찮다. 얘 집 뭐 관리하기도 힘들다. 잔디 깎는 거 힘들다. 그렇다고 사람 다 시키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집이 크잖아요. 예, 집은 이제 팔아갖고 나중에 노후 자금 쓰시고요. 아파트 같은 걸 갖다가 저렴하게 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섹션 8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런 섹션 8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실상 좋아요. 제가 아직 아는 분들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섹션 8 뭐 이런 아파트 그 구하셔갖고 한 달 렌트비를 갖다가 뭐 300불 내신다, 500불 내신다.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예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는 걸어서 한인마켓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밤에만 안 다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밤에는 솔직히 일찍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예. 한 8시 되면 졸리시죠? 네. 그러니까 밤에는 위험한데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낮에 마켓도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편하고. 그다음에 코리아타운 같은 데는 좀 불법이긴 하지만 예, 한인들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말 통하는 한인 택시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버, 리프트 이런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기가 되게 편해요. 차를 없애고 섹션 8 아파트 대도시 안에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 뭐 한인 마켓도 있고 한인 식당들도 있고 이런 곳에 잡으면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에 계속 사신다 그러면 이 연세가 좀 드시고 예, 한 80 넘어서 기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뭐 데이 케어 센터 뭐 이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미국의 현실이 좀 웃긴 게 SSI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다 무료인데 메디케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베네핏 받고 뭐 이런 분들은 이게 또 무료가 아닙니다. SSI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나라에다가 이제 돈을 갖다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픽업도 해드리고 하루 종일 가서 놀죠. 예, 그냥 시니어 데이케어라는 곳에 가고 그냥 한국 분들만 모여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은 한국 분들이 거의지만 뭐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한국 분, 베트남 분, 중국 분, 뭐 히스패닉 다 섞여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니까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 잘 이용하면 노후에 재밌게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SSI 받는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갈 때 그냥 데일리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거 말고도 주민센터가 미국 내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민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 주민센터가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집결 안 돼 있고 직접 가야 된다. 좀 이런 게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제 시니어들의 적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추세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택시 타는 것처럼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가겠다라고 입력만 시키면 데려다 주고 또 뭐 약주 한 잔 드시고도 DUI 안 걸리고 또 운전해 주니까 오실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게 활성화되잖아요. 로봇택시가 활성화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시골에는 우버하고 리프트가 없다고. 당연하죠.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미국 시골에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에 뭐 손님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다들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저녁 때 되잖아요. 낮에는 그나마 뭐 한두 대라도 있는 동네가 밤이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집에 가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한국도 요즘에 지방 도시는 밤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활성화되면
그런데 뭐 로봇이야 뭐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연세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한 60대다. 뭐 70대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렇게 좀 편한 세상이 올 수가 있고 지금 이제 7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 같은 게 되게 힘든데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그내 고속철도 기가 막힙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한 2시간 반이면 가요. LA에서 라스베가스 거리입니다. 이게 차 타고 몇 시간 걸리죠?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속철이 지금 나온다고 하지만 저기 리버사이드 인쪽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고속철 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비행기 타면 빠르다? 예, 비행기도 공항 가서 미리 1시간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라스베가스 오는데 빨리 와봤자 3시간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 고속 기차가 있으니까 부산을 간다든가 광주를 간다든가 이번에 제가 가면서 느낀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저렴해요. 미국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편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5만 원이 채 안 돼요. 한 40불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긴 저렴해요. 기름값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많이 바뀐 게 뭐냐?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지방 도시 가면서 느낀 게 진짜 시골 도시 가잖아요. 시골 도시가 아니죠. 시골 촌에 가잖아요. 버스가 없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 맞춰서 기다려서 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한국의 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시간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시 몇 분까지 온다. 그러면 그거는 잘 지켜요. 그나마 그게 잘 지켜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시골 동네에서 이동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국도 시골에 사시면 차가 필요해요. 차가 꼭 필요합니다. 뭐 큰 차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차라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요즘엔 차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사시면 그나마 대중교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던 평택도 작은 도시는 아니죠. 한국에서 이제 순위권으로 하면 그래도 한 10몇 위권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자, 평택 같은 데도 일요일 저녁에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평택 저녁에서 9시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안 잡혀요. 길에 있는 택시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콜을 하잖아요. 전화기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게 요즘은 택시 잡기 힘든데 한국에 거소증 받고 그러면 전화기 앱을 해서 콜을 해서 부를 수 있던데 가능한데요. 콜을 해도 안 와요. 택시가.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알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택시를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를 부르면 이 손님이 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목적지를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 목적지를 미리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일하는 기사님들도 많이 적어요. 나도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 먹은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평택 시내에서 주말에 나갔다가 택시 못 잡아갖고 그것 때문에 한 30분 이상 헤매고 겨우겨우 택시 잡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평택 인근에 안정리라는 곳, 평택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 거기를 사는데 이런 도시 안에 안 살잖아요. 그럼 택시 잡기도 힘들어요.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가 가요. 버스도 있고 또 택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가는데 한국도 자꾸 이제 미국처럼 운전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똑같은 문제예요. 대도시가 살면 좋은데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평택도 외곽이 더 싸죠. 평택 시내는 더 비싸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몸 아픈 거, 병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다 만나뵀잖아요. 한국에 진짜 좋은 거는 병원 문턱이 너무 낮아요. 병원 문턱이 낮고 이 예방의학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한국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감기 걸려서 조금만 아파도 동네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럼 주사 놔주고 약 줘요. 그럼 빨리 나서요.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뭐 미국처럼 이제 뭐 약 먹고 병원 한번 잡으려면 힘들죠. 주치 만나고 어포인트먼트 잡고 그런 게 많이 힘듭니다. 전문의 만나려면 진짜 어떤 경우에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마다. 이것도 사실 대도시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LA만 하더라도 의사가 많이 있어요.
이거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요. 전문의들이 많이 없으니까 의사를 만나려고 LA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팔란치아 산맥 인근에 옛날에 이제 폐광촌인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의 마약, 펜타닐 중독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거기 있는 이제 의사들이 몇 명도 없는데 의사들은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주치의들. 그래서 어떤 게 아파서 가요. 그럼 그 의사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예약을 잡아주죠. 전문의한테. 이게 뭐 무슨 췌장암이 있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폐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장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소견을 보고 전문의한테 어포인트를 잡아도 전문의들 예약이 밀려갖고 6개월, 뭐 1년 심지어 이렇게 돼야지 의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 타고 몇백 마일을 다른 동네로 가든가.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주치의를 찾아가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주는 게 뭐냐?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걸 먹다가 마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사도 어느 정도 주고 컷을 하죠. 왜? 더 주면 중독이 되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먹다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취해서 그 약을 갖다가 따로 돈 주고 구하는 거예요. 미국의 펜타닐 문제가 솔직히 마약 문제가 뭐 꼭 홈레스, 이상한 사람, 뭐 범죄자 이런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안 좋은 데 살잖아요. 그럼 마약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한인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옥시코돈 같은 걸 그냥 알약 주워 먹듯이 그냥 주워 먹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의료 인프라가 안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온몸은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 온몸은 다 당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당을 갖다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 같은 걸 생각하면 한국이 되게 좋죠. 근데 한국이 막상 의료가 다 좋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국에 뉴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도 의료 뭐 파업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었죠. 한국에 또 대학교 좋은 데가 뭐 서울에 다 거의 몰려 있는 편이죠. 자, 근데 그런 대학교에 가서 전문의들 만나는 거는 쉽냐? 그것도 또 미국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의사가 많지만 인구도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런 전문의 의사를 만나잖아요. 오히려 상담도 별로 못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인맥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가서 몇 시간 기다리고 5분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전문의 만나갖고 제대로 치료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진짜 돈이 많아갖고 내가 진짜 뭐 병원비를 갖다가 진짜 특실 얻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진료비를 갖다가 부자한테나 가난한 사람한테나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는 못해요. 한국은 이제 그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급여, 비급여 이런 게 있는데 이 가격을 갖다가 다 나라에서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외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라든가 뭐 스킨케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는 가격 받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가지 쓰냐? 이거 혹시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이제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치과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임플란트를 8개 했잖아요. 한국이 이 검사하는 거 있죠. 치과 검사하는 거 거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3만 원 받습니다. 한 5군데 갔어요. 그래봤자 15만 원이에요. 미국에서는 제가 엑스레이 찍고 견적만 내는데 보통 300불씩 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국 한 번 검사 받는 값이면 한국에서 10번 검사를 받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치과를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5군데를 가보세요. 그래봤자 15만 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돈을 더 절약해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맞는 치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5군데를 다니다 보면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왜? 그냥 치과 가격이 딱 정해져 있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면 무슨 값은 70만 원, 뭐는 80만 원, 뭐는 90만 원, 뭐는 120만 원 딱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갖다가 너무 황당하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가지 씌울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집은 분명히 제가 딱 보면 대충 가격이 비슷해요. 뭐 1,000만 원, 1,100만 원, 어떤 데는 1,200만 원, 어떤 데는 1,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뭐가 차이가 있냐? 그건 의사의 재량인데 자, 요거 하면서 잇몸 치료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도 뽑아야 되는데 발치 비용하고 뭐 잇몸 치료하는 거는 저희한테 임플란트 8개 하니까 그건 다 포함시켜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디스카운트 받은 거예요. 발치 비용
두 개는 빠졌으니까 6개 발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잇몸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다른 데도 웬만한 경우에는 그런 거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어떤 곳에서는 뭐 잇몸 치료 같은 건 뭐 특별한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또 한 1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딱 한 군데가 좀 과하게 부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를 얘기했냐면 제 위에 잇몸이 너무 사갔기 때문에 그 위에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를 드러내고 안쪽에 잘라나갖고 그 안쪽으로 메꾸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것만 더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5군데가 보면 뻔히 나오죠, 여러분. 예. 의사 4명은 그냥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명은 입 안정을 드러내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5군데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6군데 갔는데 3명은 입을 드러내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3명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이 되겠죠. 5군데 갔는데 1명만 입을 드러내고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4명은 그냥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더 부른 데를 가겠습니까? 바가지 씌우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수술을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은 이 의료비, 수술비 이게 부자라고 더 받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커버를 해주고요.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라 하더라도 사실상 다 똑같이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국 가면 이제 안동병원, 그쪽도 가고 그러는데 안동병원에서요 건강검진 가격을 마구잡이로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다른 거 서비스는 해드릴 수 있어. 모시고 오고 안동병원에서 검진 받는 동안 위에서 이제 재워드리고 이런 서비스는 해드릴 수 있는데 가격을 확 낮춰갖고 우리 우행식구 가족 스페셜 20% 디스카운트 해주겠습니다. 그 광고 나가는 순간 그게 누군가 찌르고 그게 의료법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병원에 가셔갖고 이 안동병원 뭐 시골에 있는 병원이고 우리 또 우행 캠핑이랑 친하니까 엄청 싸게 해주겠지. 그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그걸 누군가 찔러요. 의료 수가 같은 거 뭐 깎아주고 세일하고 덤핑해서 팔고 그러면 그건 찔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제 안동병원은 이제 그 외에 다른 걸로 이제 여러분께 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건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회장님들도 똑같이 서비스 받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무슨 꼼수가 있냐면요. 병원에서 보면 병원 그 환자실 있죠. 예. 그 가격이 회장님들 보면 독방 쓰고 비싼 데 쓰잖아요. 예. 그거는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독방을 쓰는 거는 독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많이 받는 거야. 뭐 회장님 쓰는 진짜 옆에 또 따로 접견실 옆에 따로 접견실도 있고 막 이런 막 좋은 방 이런 같은 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병원에서 수입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전문의 만나는 시간도 단축되고 뭐 하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또 형님도 한국에 암 때문에 한국에 나갔는데 다 현찰을 내고 할 수밖에 없죠. 한국에 보험이 없으니까 현찰을 낼 수밖에 없고 재력적으로는 좀 충분한 분위기 때문에 좀 비싼 걸 여러 가지 이용하니까 그분은 오히려 이제 한국 가서 치료를 빨리 받았어요. 뭐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 의사들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 돈이 많지 않으면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돈 많으면 그냥 의사들 빠리빠리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큰 병은 한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게 미국에서 메디케어 나오시는 분들은 SSI 근데 메디케이드는 한국에 가서 하시면 유지를 못하지만 미국에서 메디케어가 나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지금 185불 정도잖아요. 뭐 저렴하게 185불, 뭐 많이 내신 분들은 600 얼마 내시는데 그냥 그거 살려놓는 게 좋다. 메디케어 이제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해갖고 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가 있냐면요. 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필라테스, 뭐 요가, 뭐 이런 같은 거, 치매 예방 프로그램, 뭐 이런 같은 거를 배우고
또 이용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케어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메모리 케어라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또 운동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서포트 해주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잘만 이용하시면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한국이 좋은 거는 이제 동네 가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본인이 차 타고 다니면서 다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다른 점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너무 미국에 비하면 난리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이 하면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도 또 한국에서 이제 가서 보신 분들이 한국은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니어 커뮤니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인데 하우스 단지가 시니어 커뮤니티. 뭐 이곳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선시티라고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이 또 거기 계신 분들도 있어갖고 초대받아서 가봤어요. 뭐 거기 가면 좋아요. 커뮤니티 센터인데 커뮤니티 안에만 운전하니까 운전도 뭐 이렇게 힘들 것도 없죠. 차 타고 이 마을 중간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게다가 또 운이 좋아서 집이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는 분들이면 걸어서도 갈 수 있겠지만 커뮤니티 센터에 가시잖아요. 수영장도 있죠. 운동하는 거 있죠. 취미생활 하는 거 있죠. 뭐 도자기 굽는 것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뭐 목공하는 것도 있고 조회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필라테스 그냥 요가 뭐 이런 같은 거 배우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메모리 케어 같은 거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수영장, 짐 이런 거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게임할 수가 있는 데도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좀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작 테이블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 어르신분들은 마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핸더슨에 있는 선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머리 좀 가기 전에 있는 선시티 같은 경우는 안에 또 골프장도 있어요. 골프장도 있었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골프를 그 안에서 바로 할 수 있고 게다가 그 커뮤니티 안에는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커뮤니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 시니어 커뮤니티도 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다 좋아요. 그냥 그런 데 동네에서는 차를 웬만하면 운전 안 하고요. 그냥 골프 카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미국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나이가 들면 요양을 해야 되죠.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 집에서 있으면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죠. 그리고 그 시니어 커뮤니티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메디케어를 이용하든 혹은 또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든 그런 걸 이용해 갖고 보험을 이용해서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집안에 비상벨 같은 거 있어 갖고 누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고 이런 시니어 타운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좁은 땅에 많은 인구들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니어 케어,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는 개념은 그냥 병원 같아요. 그냥 병실에 그냥 여러분이 사는 건데 내 집 같다는 좀 느낌은 없죠. 그 대신 한국은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냥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과 한국의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도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마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큰 집도 필요 없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냥 한 원베드룸, 투베드룸, 원베드룸도 괜찮아요. 이런 집들 잔뜩 만들어 갖고 각자 개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뭐 다니면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니면서 검진도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마을에 회관 같은 데 모여서 검진도 받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은 항상 그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 그럼 버튼 누르면 간호사 얼른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또 119, 911이죠 미국에서는 거기랑 연계된 거 이런 것들이 와갖고 바로 병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의 마을이 한국도 많이 생겼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도 한국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아플 일이 확실히 줄어들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의원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뭐 침을 맞는다든가 고약을 드신다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부부가 남아 있을 때는 부부끼리 뭘 하신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최근에 배운 거예요. 연세 드시고 자녀들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부끼리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부끼리 평상시에 행동하시다가 그래도 아는 부부 몇 부부끼리 그냥 여행도 가시고
크루즈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인생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좋아요. 밥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쇼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가고 운전이 가능할 때는 이제 그게 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미국에서 혼자 계신다.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진짜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우양 식구들 만나 뵌 분들 중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제 어르신분들끼리 많이 사시니까 거기서 친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뭐 미국에도 이제 요양원 같이 그냥 아파트 같이 생겼는데 그냥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이제 양로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파트 같은 분위기를 다 같이 모여 사는 곳 여기 계시면 그 커뮤니티가 괜찮아요. 예,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제가 저번에 들어오고 진짜 놀란 게,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짜장면 데이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다가 짜장면 드시고 싶으신 날도 있으니까 짜장면도 해드리는 날도 있다고 하고, 예, 그나마 이제 한인들이 좀 사는 LA 같은데 이런 데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외로움을 견디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좀 나이가 드신 이제 부부들이 집을 렌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집을 뭐 4베드룸 예, 이런 집을 사놨는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갔는데 그 큰 집 내가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나이 들어서 우리 둘만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좀 불안할 때도 있죠. 왜 둘만 있으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렌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갖다가 뭐 적게는 2개 혹은 3개 이렇게 렌트를 해주시는데 이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렌트를 많이 하시죠. 예, 혼자 되신 아버님 혹은 혼자 되신 어머님 이런 분들이 이제 렌트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덜 외로워요. 예, 확실히 좀 덜 외롭고 이게 좀 나이가 드니까 예, 서로 웬만하면 또 이해를 하고 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족같이 잘 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오시면 그냥 몇 년이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같이 계신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렌트의 구조가 나이 들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끼리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이랑은 난 불편해서 못 살아.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집을 조그만 데로 옮기신 경우가 많이 있고 아, 그냥 남이랑 다 살아도 괜찮고 오히려 우리 둘만 살기 좀 외로우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한 달에 몇백 불씩 받고 이렇게 방 3개 빌려주면 우리 생활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집이야 페이오프 됐으니까 그냥 나도 좋고 적적하지도 않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분들, 예, 제가 또 실제 아는 분들인데 이 어머님 분들도 몇 분이 모여서 한 집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다 이제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3분이서 모여 사시는데 너무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콩나물도 다듬고 김치도 담그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 나눠주고 3분이 다니시니까 아주 용감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미국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자 계시면 한국도 외롭고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집이 좁으니까 미국처럼 이제 집을 쉐어하고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투베드룸짜리 아파트를 하나 빌렸는데 방 하나를 뭐 다른 분한테 예 같은 동성 뭐 할아버님은 할아버님, 할머님은 할머님 뭐 이런 게 빌려 드리고 같이 사는 거 이것도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은 좋은 게 웬만한 동네는 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주민센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동년배 친구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이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동네 마을회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시골에는 식당이 없어요. 먹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맨날 마을회관 있죠. 네,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또 지자체에서 또 지원이 나와요. 쌀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같이 김치도 담그고 뭐 그래서 밥도 먹고 가끔 가다가 또 돈도 모아서 고기도 사서 예, 고기도 구워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시골 동네는 좀 그런데 웬만한 동네 같은 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미 같은 거 알려드리고 뭐 이런 건 있지만 한국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미국이 혼밥 먹는 건 미국이 쉬워요. 어디 식당 가서 먹는 거는 미국은 그런 걸 별로 눈치를 안 줘요. 데니스 가서 혼자 먹어도 눈치를 안 줘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이 워낙 예, 좁은 데서 식당도 크지 않고 사람도 딱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바쁠 때 식당에 가서 4인용 테이블 혼자 차지하고 밥 먹으면 눈치 보이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힘든 게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혼자 밥 먹는 것도 조금 요령 뭐냐. 점심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거나 점심시간 조금 지나자마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12시 이전에 가거나 혹은 뭐 한 2시 이후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혼자 밥 먹어도 눈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들은 혼자 시킬 수 없는 음식들이 한국 음식은 꽤 많아요. 최소 2인분.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 음식은 한 4명이 가야지 뭐 이것저것 시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둘이 가잖아요. 한국 식당에. 둘이 가면 그냥 2인분, 요거 최소 2인분 주문이다. 그럼 그거 하나 시키고 땡이에요. 갈치조림을 먹고 싶은데 2인분. 고등어도 먹고 싶은데 요거 시키면 3인분이 돼요. 근데 이게 뭐 젊었을 때 같으면 양이 많으니까 시켜 먹을 텐데 뭐 저희는 그냥 요 2인분 시키잖아요. 그럼 땡이에요. 저는 한국 2인분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 먹고 땡이에요. 둘 다 양이 많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둘만 가도 다양하게 먹지 못하는 거죠. 한국이 좀 왁자지껄 모여서 먹는 분위기라서 4명은 가야지 좀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혼밥이 가능한 곳은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 우선 아까 말했듯이 식당인데 혼밥 자리가 있는 식당들이 서울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에 지방 도시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랑 좀 친해지고 안 바쁜 시간대 좀 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분식점 같은 데는 좀 괜찮긴 한데 분식이 과히 몸에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백화점 가까우면 푸드코트는 어떻게 앉아있든 간에 별로 눈치는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데가 뭐냐? 한식 뷔페라는 곳이에요. 예. 한국 가시면 이제 한식 뷔페라는 걸 많이 보실 텐데 이게 괜찮아요. 예, 뭐 비싼데 서울 같은 한 10,000원 넘는 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식 뷔페 한 8,000원, 9,000원 그래요. 한 7, 8불입니다. 가면 그냥 미리 돈 내고 가면 반찬 뭐 이런 같은 건 뭐 몇십 가지 있어요. 원하는 것만 집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오면 되니까 한식 뷔페가 되게 편하고요. 한식 뷔페가 또 더치페이 하기 좋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이 뭐 예전과는 달라졌고 요즘에 MZ 세대들은 더치페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드신 세대는 이 쪼잘하게 나눠낸다는 게 좀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나눠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냥 내가 가져가고 있으면 내가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한식 뷔페 같은 데 가잖아요. 예, 그럼 각자 알아서 1인당 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만난 분들도 점심 먹으러 어디가? 그냥 난 이 앞에 한식 뷔페 가려고 하면 나도 그쪽 가서 먹어야 되겠어. 예,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각자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부담도 별로 없고요. 한식 뷔페 같은 거 이용하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은 되게 편해요. 근데 배달도 요즘에는 최소 배달 뭐 15,000원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것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저도 이제 배달하면 음식을 더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갖고 이 음식을 좀 이따 먹어도 괜찮은 음식, 예, 바로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좀 이따 먹어도 괜찮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 잘 고려해서 주문해야 되는데 배달은 편하긴 편한데 이게 배달이 이제 요즘에는 최소 2인분 이상은 시켜야지 배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저번에 영상을 만들었지만 밀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밀키트도 쿠팡 같은 데서 배달해주고 쿠팡뿐만 아닙니다. 식당 같은 데서 배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집에서 1인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밀키트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예, 쿠팡이 한국에서 쿠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팡 배달해주는 곳이냐 안 하는 곳이냐. 그래서 이 쿠세권에 있지 않으면 쿠팡 배달이 안 와요. 밀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 프레쉬라는 걸로 오기 때문에 왜 그냥 음식을 그냥 그 보냉될 수 있는 박스에 집어넣고 얼음팩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오래 시간 걸리면 음식이 상해요. 그래서 밤새 옵니다. 그날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밀키트 이 배달도 로켓 프레쉬가 되는 곳에 가 있어야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시골 가잖아요. 예, 그런 거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뵙잖아요. 서울의 강남에 사시는 분들부터 진짜 시골에 그냥 외딴 집에 텃밭 가꾸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건강하실 때 가능한데 이 시골에 사시면 앞으로 그분들이 걱정 뭐냐. 이제 아버님이 운전을 못한다? 그럼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시골이니까 어디가 식당도 없어요. 마켓 한번 보러 가려도 차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배송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골이야 돼요. 너무 시골 가잖아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서울 가면 좋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서울은 너무 복잡해. 서울 가면 제가 맨날 걱정되는 게 어르신분들 그냥 두리번 하다가 교통사고 날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솔직히.
적당한 지방 도시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무작정 한국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미국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오니까 미국이 좋은 것도 있고 한국 오니까 한국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쪽을 선택했고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이제 꿈만 갖고 한국에 가시지 말란 얘기예요. 무작정 뭐 미국이 더 좋겠지. 그다음에 다짜고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 그냥 띄엄띄엄 나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미국이 좋지. 근데 띄엄띄엄이란 건 뭐냐? 한국에 그냥 며칠씩 왔다 갔다 여행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미국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한국에 이렇게 작년에 6개월, 올해 4개월 이렇게 살아보니까 좀 꼼꼼하게 알게 되는 거지. 한국과 미국의 장단점을. 안 그러면 그냥 미국이 더 좋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겪어보지도 않고 미국이 더 좋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제일 많이 안다고. 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한국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좀 냉정해요. 쌀쌀맞아 이웃 간에 인사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확실히 옛날 같지는 않죠.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도 사람입니다. 확실히 사람이에요. 얘기를 나누면요. 친해지면 예, 덤도 더 주고 오면 반가워해주고 다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 살면서 그게 진짜 하기 나름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안정리라는 곳이 아주 깡촌은 아니에요. 제가 했던. 예. 왜냐하면 평택시긴 평택시예요. 평택시 중심지에 조금 벗어났다는 것뿐이지. 게다가 말이 리지만 솔직히 이게 도시 같아요. 왜? 미군 부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도 제가 사람들 지나면서 맨날 친하게 지나고 인사하고 다니고 이렇게 지나니까 그냥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온다고 할 때도 그냥 뭐 미장원 원장님도 섭섭해 하시고 스킨케어 원장님도 그렇고 동네 CU 편의점 사장님도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동네 이제 또 식당에 사장님들도 저 간다 그러면 잘 갔다 오시라고. 저 작년에 6개월 있다 왔잖아요. 예, 이번에 가니까 반겨주시더라고. 저 얼굴 기억하고.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성격이에요. 이거는 미국 살아도 본인이 그렇게 좀 숫기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미국 살아도 어울리지 못해요. 이제 한국 살아서 말이 잘 통해도 본인이 성격이 안 그러면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자부심 갖고 이 얘기를 해갖고 한국에서 왕따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이건 여러분이 진짜 고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미국 오실 때는 미국이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 선진국이었어요. 저도 감히 말하는데 제가 86년도에 미국 왔죠. 그때 86년도에 한국 수준은 지금 동남아시아 수준이었어요. 그때 미국, 예,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발전된 것도 없는데 그때 미국 오니까 뭐 미국은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어느더 레벨, 예, 아예 급이 다른 나라였어요. 미국은. 그 생각이 제가 쭉 있었죠. 지난 40년 동안 한국을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이 발전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뭐 미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슬슬 그게 깨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한국도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영어 잘하는 게 대수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80년대는 제가 한국 가서 어디 가서 영어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 하던 시절이고 지금은 영어 하는 사람들 뭐 수두룩이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내가 무슨 차 타는데 예 중고차 캐딜락 하나 타도 예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서 캐딜락 타는데 그럼 와 벤츠 타는데 와 이제는 이제 한국에도 BMW 벤츠 이제 원하면 다 탈 수 있는 이런 나라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같은 데도 봐요. 옛날 아파트 40년 전 아파트하고 요즘 아파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 아파트 만든 거 보면 미국에 있는 집들보다 더 이쁘게 인테리어 놓고 더 잘 살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구닥다리 생각으로 몇십 년 전에 한국 본인이 미국 왔을 때 한국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사이 제가 한국을 안 가냐? 몇십 번 갔어요. 저 일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그냥 미국이 계속 낫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갖고 한국 왔고 미국이 계속 낫다라고 그냥 미국이 교육이 어쩌고 뭐 영어가 어쩌고 뭐 미국이 어떻게 살고 사회복지 혜택이 어쩌고 이런 얘기해봤자 한국에서 여러분이랑 친해지겠습니까? 그냥 미움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데 그게 참 무릎을 친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티나니까 좀 어리버리하니까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살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트남은 이제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도와주려고 하더래. 그래서 모르는 것도 더 가르쳐주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아유 그럼 이리 와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신청하고 이거 뭐 이제 뭐 돈 내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내면 되고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 어떻게 오픈되고 더 도와주더래요. 나 미국에서 왔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미국에서 왔다는 우월 의식 갖고 있잖아요.
예,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은 한국 가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유,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야박해졌어. 옛날 같잖아. 내가 기억하던 한국이 아니야. 이제 한국이 좀 살기는 좋아졌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진짜 사람들 야박해지고 와, 진짜 한국 사람들 못 쓰겠네. 나 그냥 상처만 받고 미국 오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한국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또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믿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에 가시든 간에 종교 생활 하시면 사람들과 훨씬 더 친해지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제 언어 장벽이라는 게 있죠. 예, 오래 살아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면 진짜 표현 못하는 그런 좀 몇 퍼센트 2% 모자른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한국을 갔는데 한국이 막상 기대한 거는 이만큼인데 캠피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막상 가보니까 한국도 못 살겠네.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잘 적응하신 분들 있고요. 한국 못 살겠다고 도로 미국 갈까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지금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제대로 몇 달 살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이래 그래서 미리 선 긋고 나는 안 가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또 한국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망을 왜 갖고 있냐? 미국에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한국이라고 다 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좀 고려해 보시면 한국과 미국에 사는 거 여러분의 노후 이 노후를 갖다가 어떻게 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 이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난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정해서 다녀야 할 텐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자, 연세 드시면요. 우리가 쌀데기 없는 거 많이 안 사잖아요. 돈 많이 안 쓰잖아요. 너무 경제가 힘드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캠피드 욕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 연세 있으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세요. 저 그거를 권해드려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전 젊었을 때 제가 마일리지 뭐 출장 많이 다니고 마일리지 생긴 거 다 어머니 드렸어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아빠 엄마 쓰라고 자기네 마일리지를 아빠 엄마 줘요. 그거는 교육이에요. 근데 뭐 그건 둘째치고 전 젊었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기회가 있어도 안 타요. 왜 안 타냐면 그냥 내가 아직 젊은데 비즈니스 타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왜? 제가 비즈니스 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젊었을 때 아까워. 예를 들어서 한 1,500불이면 갈 수 있는 것 같다가 4,000불 줘봐요. 2,500불인데 아깝잖아요. 아까운데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하는데 나이 들어서 비즈니스를 탈 수 있으면 타야 된다고 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비행기 타는 게 힘들 때 그때는 비즈니스 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오는 86년도에 왕복 비행기표 값이 한 600불 정도 했어요. 600불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이제 월급이 얼마냐면 한 30만 원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한 2달치 봉급을 해야지 미국의 왕복 비행기표를 살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600불이 뭐 미국에서도 또 작은 돈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냥 뭐 알바만 1,000불 벌던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600불에 비하면 지금 비행기표 값 진짜 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힘든 게 뭐냐면 86년도 당시에 비행기 좌석이 지금보다 넓어요. 왜? 그때는 600불이 비싼 거였으니까. 더 넓고 서비스도 더 좋았어. 그리고 옛날에 우리 흔히들 그 칼 담요 받으면 화도 잘 분다고 그죠? 그건 옛날에 융이었어요. 융 담요를 줬으니까 잘 붙는 거였지. 요즘처럼 폴리에스테르, 정전기 뻐적뻐적 나는 폴리에스테르 그런 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접을 잘 받았는데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게 뭐가 나쁘죠? 서비스가 나빠요. 의자도 좋고 앞뒤도 더 좁아졌어. 힘들어. 밥 주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몇 가지만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코로나 때 한때 8,000불, 9,0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마일리지로 갔으니까 이득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한 4,000불 정도 하잖아요. 그럼 4,000불이면 두 분이서 8,000이에요. 8,000이면 1년 내내 이제 모은다. 그러면 얼마죠? 한 700불 정도 모으면 8,000불 되겠죠? 한 달에 700불. 한 달에 700불을 갖다가 그냥 내 비행기표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비즈니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타셔야 됩니다. 180도 누워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가시는 거 진짜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주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중간중간 얘기 많이 하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거 신기술입니다. 그거 나오고 나서 전 비행기 여행이 너무 쉬워졌어요. 비행기 타면 열 몇 시간 동안 우웅한 소리 는 거 그거만 갖고 몸 피곤해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그냥 있잖아요. 음악 듣거나 TV 보거나 이러면 비행기 안에 12시간이 그냥 편하게 지나갑니다. 전혀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번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한테도 알려드렸는데 이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이 공항에 내리는 비행기가 요즘에 새벽에 내리는 비행기가 많이 있죠. 예, 미국에서는 밤에 타고 한국에 새벽에 떨어진 비행기 그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새벽에 떨어지면 이 시내로 들어가는 이제 공항 버스가 6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럼 2시간 동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또 그 짐 들고 그거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콜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하셔도 되는데 콜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밴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가시면 콜밴 같은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싸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까지 콜밴을 미리 예약해놓고 카톡을 미리 해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갈 때 카톡에다가 저 몇 월 며칠 날 예, 대한항공 뭐 무슨 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익숙하니까 알아요. 몇 시에 도착하는지 미리 다 체크하고 공항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쳐놔요. 제가 딱 내려갖고 가방 찾을 때쯤이면 카톡으로 쳐놨습니다. 저 몇 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잖아요. 예, 콜밴 기사님 얼마나 친절하신데요. 그 무거운 가방 다 실어드립니다. 게다가 또 연세 드시면 또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 무거운 가방들 다 실어드리고 집 코앞까지 다 해드리고 아파트 연세 드신 분들 있죠. 예,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다 해드려요. 저는 이제 됐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만 내려주시면 됐어요. 저는 제가 무한해요. 왜냐하면 그 기사 선생님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형님뻘 뭐 이런 분들이 하니까 근데 진짜 연세 있는 분들은 집 안에까지 현관까지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고맙다고 그냥 한 10,000원 더 드리시면 돼요. 그럴 때 돈 쓰라고 나이 들어서 돈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뭐 비즈니스 클래스 아유 캠피디 나는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싸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근데 캠피디 얘기 들으니까 내가 뭐 늙어서 죽을 때 뭐 싸들고 할 것도 아닌데 캠피디 얘기 듣고 나 비즈니스 타야 되겠어. 타세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지금 4,000불이잖아요. 꼭 4,000불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 타잖아요. 그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예, 몇 번 타다 보면 비즈니스 한 번 또 공짜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대한항공 나오는 스카이패스 뭐 거기다 한 푼 받는 거 아닙니다. 한 푼 주시잖아요. 좀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많이 홍보해 준대. 그 스카이패스로 쓰면 1불당 1마일 모이잖아요. 예, 요즘에는 한 18만 마일이면 비즈니스 클래스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일반표를 사요.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그게 4,000불이 4,000불 아닙니다. 뭐 자주 이용하시면 결국 마일리지 혜택 받고. 근데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공항 가서 이 라운지 이용해봐요. 얼마나 편한데, 솔직히. 연세 드시면 그런데 돈 쓰시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돈 쓰시는 것보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들 비즈니스 타고 이런 거는 진짜 응원해요. 진짜 이런 거 이용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그거 돈 아끼겠다고 거기서 공항버스 타고 또 내려서 근처에서 택시 붙잡고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거기 또 택시 타는데 또 짐 실는 것도 다 실리지도 않아갖고 또 큰 택시 부르면 또 그거 기다리고 이러고 있느니 그냥 콜밴 같은 거 불러갖고 기사님 진짜 친절한데 그냥 탁탁 실어드리고 편하게 집 앞까지 딱 모셔드리고 그냥 그거 10몇만 원이에요. 평택까지 얼마 나오냐면요. 13만 원이에요. 공항에서 평택까지 13만 원이에요. 100불이에요. 100불. 그래서 저는 혼자 올 때는 그건 안 해요. 저는 지금도 아직 건강하잖아. 혼자 올 때는 그걸 안 써요. 그냥 공항버스 탑니다. 공항버스 16,000원이니까 혼자 올 때는 공항버스 타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올 때는 꼭 그거 콜밴을 불러요. 왜 부르냐면 그냥 둘이 16,000원 둘이 하면 32,000원이에요. 16,500원이니까 33,000원이에요. 33,000원에 또 택시비 10,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거. 그러면 43,000원이에요. 43,000원인데 9만 원 더 내고 와이프도 편하게 저도 편하게 그냥 뭐 예, 그냥 집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 돈 진짜 아까까지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아낄 거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낄 거 아끼고요. 이럴 때 좀 선심 쓰면 인생 더 편하게 사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또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생겼던 얘기 같은 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 보따리 하나 두 개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